아야, 미안. 아, 프린트. 죽었어. 앞에 있는 체함수부터 다시 써야겠다. 자, 우리 저번 숙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출결을 내가 찍다 말았는데, 아까? 야, 이제부터 5분 넘어가면 지각 처리, 지각으로 체크해서 메시지 발송한다. 35분까지 얘들아. 센 713번까지 풀어오기였어요. 다음에 713번이면 어디부터죠? 오케이. 어디부터였죠? 그 102페이지에 있는 거. 네. 그치. 알아서 채점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럼 93까지 안 했어요. 혹시 외국 나갔다 오느라 제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메시지 93까지. 제가 혹시 금요일날 숙제 메시지 전송을 안 했나요? 어? 수요일날 숙제가 93쪽까지 풀어오기, 금요일날 숙제가 703페이지까지, 703번까지 풀어오기. 뭐랭. 자, 답. 네, 부를게요. 689번. 프리노트 689번. 689번은 에 3번. 90번에 2. 91번에 2번. 92번에 마이너스 1. 이상하다. 그래서 나랑 수업을 아예, 너 나랑 수업 안 들었었냐, 근데 임마. 93번에 2번, 94번에 3번, 95번에 4, 96번에 6, 97번에 5번, 98번에 6, 99번에 3번, 700번에 2루트 5, 701번에 0, 2번에 2,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마이너스 5, 6번에 3번, 7번에 3, 8번에 마이너스 2분의 1, 9번에 5번, 10번에 8분의 7, 11번에 4번.
12번에 1, 13번에 9분의 20. 여기까지 숙제였습니다. 그런가?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가끔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학원 프로그램 자체가 가끔 전송 걸어놓고서 전송했어요 라고 해놓고 나중에 한 3시간 지나서 실패 막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혹은 성공이라고 돼 있는데 받은 적 없다고 하는 일도 가끔 있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숙제를 수업 중에 얘기하기 때문에 수업을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해요. 그대들 689번부터 613번까지 중에서 혹시 풀어보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은 딱 보기에 우와 못 풀겠다 싶은 문제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 교재를 이전에 사용했을 때 이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요. 713번이요. 다 안 풀어서 아마 질문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713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 이 교재, 교과서나 교재 내에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꼭 한 번은 인수분해 되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 애들만 써놨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라는 멘트가 들어가자마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식에서 뭘 봐야 돼? 인수정리가 되는 애를 따져야 돼. 인수정리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 문자 소거.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저 k가 사라질까? 1이요.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1 빼기 4 더하기 k 더하기 3 빼기 k라서 0 나오는 거 맞습니다. 조립제법 k 더하기 3 마이너스 k 그러면 지금 식을 정리해 보시면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쪽에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두 근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라고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다. 직각삼각형 보자마자 또 쓸 거 하나 생겼습니다. 뭘 써볼까요? 피타고라스 쓸 건데요. 문제, 누가 빗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와 알파와 베타 중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고 한다면 저 알파와 베타 중에 한 놈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지 않아요? 둘 다 1보다 작은 애들을 계산했을 때 3보다 큰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와 3-베타와 알파와 1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돼요. 뭐 알파 제곱은 3-알파의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식 정리 6알파가 10이네요. 알파의 값이 얼마? 3분의 5. 베타는 얼마? 3분의 4. 그래서 K는 어떻게 구하는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이 K예요. 그래서 9분의 20.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그냥 되게 숨 쉬듯이 쓴 겁니다. 자연스럽게. 해를 직접 구하는 거는 앞으로 뭐든 간에 직접 풀어서 직접 구하는 건 하수. noob. 초자, noob. 여기서 좀 더 단련이 되면 될수록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식을 변형하거나 등등등을 이용해서 웬만해선 해를 구하고 가지 않을 수 있으면 해를 안 구하고 가는 방법으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뭐 더 도와드릴 거 있으실까요? (710번) 할까요? 왜요? 이게 710번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k x 더하기 2k는 0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이) 되죠. 예, 인수 정리를 해서 식을 적어 보신다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2k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걸 뭘 베껴감수하고 있냐? 니네가 직접 풀 수 있는 식인데 왜 앞을 볼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안 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꾸 고개가 와, 이게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냐? 자, 여기서요,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돼요. 중근이 되는 경우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얘에 대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죠.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하나가 더 있다고요. 누구? 여기에서 해당되는 해가 이쪽에서도 동시에 식을 만족하게 될 때. 2번 뭐라고? x는 1이라는 이 중근이 될 때.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판별식은 1 더하기 8k고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저기서 구한 1이라고 하는 애를 대입해서 식이 성립하면 저 뒤에서도 x는 1이라는 근을 갖게 되는 거라 x는 1 또는 x는 1 이런 식으로 중근이 됩니다. k 얼마? 1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7이 아니라 마이너스 8분의 1이 답이 아니라 1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라서 답은 8분의 7 나와야 됩니다.
아우, 아파. 되셨나요? 외워야 하는 개념이 점점,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인데요. 첫 번째 시기에 3차 다음에 1차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한 거 아니야? 그치? 가면 갈수록 한 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취업을 하든 뭐 졸업을 위한 뭔가를 하든 토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공식을 암기해서 하는 방법으로 성적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대가 보통 800점대 정도다. 800점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요새 토익 점수 800점 갖다가 서류 탈락해요. 990점 만점 기준으로 800점 뭐 그거 어디다 쓰냐 요새 그런 얘기 한대요. 공부 스타일을 계속 꾸준히 바꾸려 노력하십시오. 제가 공동수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랑 같이 센 교재를 진행을 했다면은 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항식 인수분해 부분에서 알려드릴 공식이 한 4개인가 5개 정도 더 있거든요. 그거를 못 알려주고 넘어왔다는 거. 약간 내신 대비용 공식이 있어요. 중간고사 한정 그때 이후로는 쓰지 않는 그런. 됐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우면서 한번 읊어볼게요. 우리 3차 방정식 혹은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3차 방정식에 들어와서 새롭게 배우는 풀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쓰거나. 근데 근해 공식이라는 건 2차식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되는 식만? 인수분해가 되는 식만 여기 있는 이 고등과정 교재에서는,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했었는데 그 인수정리라고 하는 애는 그 x에 뭘 집어넣는 거냐? 최고창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 뭐라고? 인수정리할 때 넣어야 되는 숫자들 뭐라고?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들을 넣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인수정리가 되는 경우는 다행인데 만약에 인수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뭐가 보이면 덩어리가 보이면 치환한다.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이라고 한다면 복 2차식이라고 한다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변형한다. 완전제곱식 빼기 뭔가의 제곱 형태로 변형한다. 그래서 합차꼴로 푼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마지막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다?
개수가 서로 개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이 되는 식을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럼 그 상반방정식, 예를 들어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에서 뭘 해서 x제곱으로 나누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준다?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애를 찾아서 치환한다. 그죠?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각각 따로 나누어 푼 다음에 최종적으로 x의 값이 얼마인지를 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상반방정식의 풀이였어요. 딴 거 보여드릴게요. 상반방정식을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703번 있잖아요. 703번 문제가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야. 별거 아니라고 할 겁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에 실근을 구하여라. 실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그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거 근과계수와의 관계할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가지는 식은 어떻게 생겨본 건지 혹시 아십니까? 역수를 해로 갖는, 해의 역수를 해로 갖는 2차 그 방정식. 이건 2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에서도 다 먹혀요. 모든 근을 역수를 취하면 딱 한 가지 규칙이 나와요. 개수가 뒤집어져요. 개수가 뒤집어진다는 게 개수가 역수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요. 개수가 뒤집어져요. 개수가 뒤집어져요. 아이고 여기는 하나 이 줄이 아니네. 미안.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돼요. 그래서요. 그 701번 문제 있잖아요. 그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거든요.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제가 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끌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701번 킵해놔요. 제가 701번 근과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제가 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거든요. 저걸 해를 풀지 않아도 딱 보자마자 1초 안에 식을 풀 수 있는 1초는 좀 오바고 한 3초 정도 걸려요. 그러면 얘를 원칙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 식은 x제곱으로 나눕니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자,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합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5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는 0. 자, 이제 뭐해? 치환할게요.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6은 0. a의 값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오케이. 원상복구.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6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다시 나누어줬던 x제곱을 곱해주신다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허근이고요. 실근이고요. 실근 구하시면 x는 마3 뺄마 루트 5 3, 3은 9, 8 3, 3은 9
8이잖아. 답이 몇 번이죠? 나오겠죠? 근데 있잖아. 나 그대로 다른 방법을 좀 써볼까 해. 실근이 어떤 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알파라는 근을 갖는다면 얘 개수를 뒤집으면 어때? 모양이 똑같죠? 개수를 뒤집으면 모양이 똑같죠? 그렇다는 거는 알파라는 근이 있다면 얘의 역수 또한 근이라는 얘기야. 네 근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둘 쪽에서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야. 식으로 만들어봐. 더한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자.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1과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1은 0으로. 계수 비교하시면 끝나요. 3차항 계수. 3차항 계수. p 플러스 q. 그 값이 얼마? 5. 2차항 계수. 1 더하기 pq 더하기 1. pq 더하기 2.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4. pq는 마이너스 6.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 이용하시면 곱해서 5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수? 1하고 마이너스 6. 아니지. 마이너스 1하고 6. 그래서 나오는 식이 뭐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6x. 여기. 자, 왼쪽 오른쪽. 니들이 왼쪽으로 풀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뚝딱 하고 다음 문제 풀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상반방정식은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뭘 할 거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켤레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부정방정식과 공통근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니네가 전 교재가 베이직센이라고 했었냐? 그지? 혹시 이전에 베이직센으로 배우셨으면은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 내용이 아예 쏙 빠져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방정식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니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할 때에도. 봅시다.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저 701번 근과계수와의 관계 한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떤 문제가 있으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뭐라 부르며? 세 근의 합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서 구한다. 기억나냐? 기억나야 될걸?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다음. 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라고 부르고, 얘는 풀 명칭은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하는데, 그 끼리는 생략할게요. 두 근끼리의 곱의 합. 두 근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얘는 a분의 c예요.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애는 뭐라 불러? 얘는 세근의 곱이라 불러. 그리고 뭐라 쓰냐면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할게요. 천천히 해도 돼요, 오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을 뭐라고 불러요?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 얘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죠? 그럼 알파, 베타는 뭐예요? 두 근의 곱이죠. 얘는 뭐지? a분의 c였잖아. 자, 다시. 세 근의 합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이 뭐라고? a분의 c. 세 근끼리의 곱은 뭔데? 마이너스 a분의 d.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뿔. 막간의 퀴즈 하나 내볼까? 예를 들어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있다 쳐. 그러면 네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뭐야? a분의 c. 그럼 세 근끼리의 곱의 합은? 그치. 마이너스 a분의 d. 네 근의 곱이? 마뿔. 그럼 5차는 마뿔. 6차는 마뿔. 7차는 마뿔. 맞지? 어쨌든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니까? 자, 봐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래서 이 식을 똑같이 맞춰주신다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요 식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나옵니다. 상수를 하나씩 곱할 때는 마이너스, 상수를 2개 곱할 때, 상수를 짝수번 곱할 때는 플러스. 부호를 같이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식도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라는 식을 만들어 준다면, 상수항을 하나만, 상수를 이 괄호당 하나씩 골라서 곱해야 되는데, x만 3번 골랐다. x 2개 고르고 남은 거 하나는 상수항 고른다. 그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가 되죠. x 제곱이 되죠. 그 다음 상수를 2개씩 곱하고 나머지 하나에 x를 곱한다.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상수만 3번 곱한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냥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배우고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중이라 조금 빠르게 설명하는 중이고요. 몇 개를 빼놓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뭘 설명할 거냐면, 이거 내신 대비 때 약간 그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항등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개수비교를, 그러니까 그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 중에서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개수비교법을 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n차 방정식에서 n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은 뭐요?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분의 그러니까 n차항 개수분의 n-1차항 개수라고 디테일하게 써줘야 되겠지만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에도 뭔지 아시겠죠? 그다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근의 곱이요.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분의 상수항입니다. 저 두 가지를 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가면서 그 항등식 완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분의 상수항이에요. 왜요? 여기 2차 방정식 2차 n이 2일 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짝수, n이 3일 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음수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했던 것 마지막으로 우리 몰라 뭔 식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거였나? x 4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36이었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0이죠. 0이죠. 무조건 0이죠. 일단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이라고 하는 그를 해로 갖는다는 식은 뭐가 만들어지냐? 36x 4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1은 0이거든요. 3차 함계수가 얼마야? 몇 분의? 마이너스 36분의 0. 답은 0. 끝. 그래서 701번 문제를 굳이 해를 구하지 않고 풀 수 있게 된답니다. 그죠? 마이너스 4인지 뭔지 몰라요. 뭐 4 아니었으면 아닌갑지. 어쨌든 뭐요?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요. 이 모든 요거의 합을 구하랴. 그럼 나는 이거씩 딱 보자마자 0 끝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 근데 저 문제 똑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유형 답이 다 0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 설명할래? 라고 한다면 이거 4 맞냐 이거? 3이네? 미안 3이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거 제대로 풀어주면 원래 뭔데?
뭐 얘를 풀어도 되고 얘를 풀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 위에 있는 식으로 풀어준다면 플러스 12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 나오고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에요.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3이고 곱을 6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감마와 델타의 합을 이게 정석풀이입니다. 3이라 하고 감마 곱하기 델타라고 하는 값이 6이라 한다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이라고 하는 애를 둘둘 나눠서 계산하신다면 6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6분의 3 이라서 0이 나오는구나 라는 식으로 풀이가 되는 게 이게 정석풀이에요. 해를 직접 다 구하지 않아요. 유리화하지 않아요. 실수화하지 않아요. 그딴 짓 하지 않아요. 해 구하지 않아요. 요렇게 풀어주는 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수합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합이 얼마라고? 2분의 1. 둘 더하면 얼만데? 0. 끝. 으로 가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거는 모두 답이 0인가요? 라고 할 때 틀린 말은 아닌데요. 했을까나?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써먹는 식으로 본다면 뭐 근이 주어질 때 근을 판별할 때 말고 이제 714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 (714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 설마 이것도 모르겠어요 하고 나한테 질문할 거 아니지? 딱 보자마자 풀이 방법 보여야 되는데 풀이 방법 보이냐? 저는 좀 다르게 풀긴 할 건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답이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 4를 답이 5번이죠 이거 그 714번이요 속성풀이가 있고 정석풀이가 있어요. 정석풀이도 약간 변형된 정석풀이라고 해서 총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대로 따지면 7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저딴 복잡한 거를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입니다.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멘트가 딱 보이자마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1,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4라고 식을 세워놓고 저렇게 복잡한 식으로 문제를 풀 리가 없어를 생각하신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되는데 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걸 전개해서 알파 베타 요 세 개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는 게 정석풀이에요. 그럼 나는 요 상태로 변형으로 들어가 볼게요. 얘는요, 이 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라는 식이 되거든요. x의 뭐는 모양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얘는 f-2예요.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2 꽂아도 돼요. 저거 전개해도 같은 모양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 얘네가 뭐 요거 이게 막 하는 동안에 저는 마이너스 8 더하기 8 마이너스 2 더하기 2 4 0 아니죠. 그래서 답은 2 끝.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말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전 애초에 변형을 안 하고 풀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공식 하나를 알려줘야 돼요. 적을 때 있으시면 다항식 부분에서 적으셔야 돼요. 곱셈 공식 부분이나 곱셈 공식 변형에 해당하는 문제 그 공식이거든요. 빠르게 한번 보여만 줄게요. 쓸 사람은 써보시고요. 뭐냐면 a제곱 곱하기 b 공간이 부족한데 얘도 지울게요. a제곱 곱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c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 얘랑 a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 곱하기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둘이 같은 식이에요. 하나 더 ab 곱하기 a 더하기 b bc 곱하기 c b 더하기 c ca 곱하기 c 더하기 a 얘도 같은 식이에요. 이거 전개해보면 다 같은 식이에요. 얘네들은 다 같은 식이거든요. 옆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밑에다 적는데 그 옆에다가 늘려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더하기 2a, b, c를 하게 되면 이 식은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가 돼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2abc 말고 플러스 3abc를 하게 되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요 식에다가 그래서 왜 적은 건데요? 이거 보시면 그럴걸요? 얘랑 뭐 차이 나요? A, B, C 하나 차이 나요.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플러스 A, B, C. 그럼 거꾸로 여기서 요 위로 갈 때는 마이너스 A, B, C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몇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4 답은 2 끝.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나는 얘 둘 곱하고 ABC 하나 빼서 끝날 거야. 뭐라고? 얘네 둘 곱해서 ABC 한번 빼면 끝난다고. 그래서 이따위로 쓰지도 않고,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4? 2 끝. 그래서 제가 아까 보자마자 5번이죠? 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쓸 분들은 써보십시오. 놀 거 되게 많죠. 고등학교 때 진짜 정말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을 위한 공식이 한 20개인가 20개 정도 되구나. 20개까지는 아니고 한 10개 정도 되구나.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그런 뭐 스킬이 같은 거라던가 약간 좀 그런 노하우들 같은 경우도 몇 가지가 꽤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됐을까나? 그럼 715번은 이제 뭐 굳이 안 해도 되죠? 719번, 이야! 719번 1초만, 이게 딱 보자마자 바로 답 쓸 수 있다, 그지? 이제 내가 니네들한테 알려줬다, 719번. 그지? 바로 보이죠? 이제 답 쓸 수 있다, 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게 바로 그냥, 보자마자 읽을 수 있겠다, 그지? 혈레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네, 개수 조건에만 조심해서 대입하시면 되고요. 지울게요. 혈레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 여기서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애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오메가가 심화 과정에서 나오면 뭐에서도 주로 표현이 되냐면요. 그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저기 뭐야 근과계수와의 관계 항등식 부분에서도 가끔 나와요. 우리 이제 이 유명한 애의 값을 눈에 익힐 때가 됐어요. 원래는 해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 다음에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가 1이다 라고 나오는 요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스까스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되게 유명한 복소수라고 해서 오메가는 가운데가 저 1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가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면 중간고사 때 이런 애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보자마자 뭘 보면 돼? 저거 세제곱하면 1이겠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복소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아시면 좋습니다. 곤란하다. 연립방정식을 못했네. 그럼 연립방정식 말고요. 제일 뒤로 갈게요. 제가 5분 안에 설명할 자신이 있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 연립방정식 뒤에 이 단어는 사실은 3, 4차 방정식과 연립방정식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서요. 그 방정식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애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가 부정방정식인데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정수조건, 실수조건.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행위의 부정 아니고요. 아빠 맘 아니고요. 아빠의 마음 그거 아니고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뭐냐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뭘 이용하는 방법이냐면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식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식을 연립함으로써 문자를 하나씩 소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일 때 식이 두 개가 있다면 식 하나를 제물로 문자 하나를 소거해서 문자 하나와 식 하나만 남겨주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법입니다. 만약에 근데 식이 한 개이고 문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 얘는 하나로 특정 짓는 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y는 예를 들어 2x. 자, 해가 몇 개야? 몰라. 너무 많아.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식 하나 대신에 그 부족한 식의 역할로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제한시키는 것을 저기 있는 것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조건 두 가지가요. 해가 모두 부정방정식에서 해가 모두 정수이거나 해가 모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해드릴 거예요. 해가 모두 실수라고 하는 조건 두 가지요. 정수라고 하는 거 대신에 자연수로도 표현하긴 합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정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순서대로 하는지를 보여드리자면요. 문제 xy 더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다면 제일 첫 번째 상수항을 무조건 넘겨요. 상수만 들어가 있는 상수만 넘겨요. 얘만 넘겨요. 그럼 xy 더하기 x 플러스 y는 3이라고 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한 문자로 묶으란 얘기야.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내림차순 정리는 어떻게 한다고? 어떤 문자를 골라서?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를 골라서, 그지? 내림차순 정리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x 곱하기 y 더하기 1 플러스 y는 3이라고 적어요. 두 번째, 저 x 옆에 붙어있는 모양과 같도록 뒤에 상수를 더해줍니다. 양변에. 그럼 여기는 양변에 상수를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1. 그럼 뭐가 생겼어? 공통인수가 생겼습니다. 인수분해합니다. x 더하기 1, y 더하기 1은 4. 정수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가 모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얼마? 1, 4, 2, 2, 4, 1. 또 마 1, 마 4, 마 2, 마 2, 마 4, 마 1. 총 몇 개? 6개 나오죠.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라고요? 첫 번째, 상수항, 이항. 두 번째, 내림차순, 정리, 묶어주고. 두 번째, 상수항을 양변에 더해서 공통인수를 만든다. 인수분해한 다음에, 순서쌍을 찾아준다. 마지막, 정수조건 같은 경우는요, 해가 모두 실수라고 하는 거냐,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랑 제일 어렵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테크닉이 그러니까 센스, 경험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어렵게 푸는 방법은 그냥 노가다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 하시면 되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면 a는 0이고 2고 b는 0이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즉 뭘 찾아요? 완전제곱식을 찾으시면 돼요. 뭐 하라고요? 완전제곱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실망하지 마세요. 뭐 하시면 되니까?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실수니까. 하지만 문자가 두 개인데 한 문자로 정리하면 식이 개지저분해질 거고요. 그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더 판별식 쓰게 되면 더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답은 나옵니다. 이렇게 풀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개념적인 걸 미리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나왔고요.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737번까지입니다. 숙제 자꾸 많이 못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737쪽까지, 737번까지. 737번까지. 이번 주 내로 여러 가지 방정식은 끝내고 시험 대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촬영 여기서 끝낼 테니까요. 2분이네요. 얼른 내려갑시다.